한 소녀가 비와 추위 고통을 견디며 손에 든 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닌 불가능한 사명의 무게였습니다. 비닐봉지로 보호된 종이들에는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부하, 결코 묻지 못한 과거에 둘러싸인 한 권력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 페이지들을 읽게 되자 고통을 사랑으로 바꿀 시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깨닫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속합니다. 빗방울이 무겁게 떨어졌다. 마치 하늘이 맨발로 젖은 거리를 걷는 소녀의 운명과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박지은, 겨우 9살의 어린 소녀가 폭풍우를 맞서며 낡고 구겨진 판지로 만든 단순한 상자를 꽉 쥐고 있었다. 그 상자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비닐봉지로 여러 겹 쌓여 있었다. 그 작은 물건에 그녀는 단순한 종이나 물질적인 물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평생의 희망, 수년 전에 중단된 이야기, 고통과 원한으로 얼룩진 이야기, 그리고 부서진 가족의 나날을 조용히 갉아먹는 부재의 이야기를 운반하고 있었다. 지은이는 다친 발과 뼈를 내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발걸음으로 걸었다. 상자 안에는 그녀조차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높은 벽, 카메라, 경비원으로 보호되는 웅장한 저택이었다. 그곳은 부와 권력, 명성으로 둘러싸인 남자의 것이었지만 그는 고독, 교만, 후회에 잠긴 삶을 살고 있었다. 최성우 강남에서 가장 성공한 건설 재벌 중 하나로 매일 아침 호화로운 환경 속에서 깨어났지만 그의 마음은 자신의 실수의 공허함에 빠져 있었다. 그의 눈은 불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과거에 묶여 있었다. 그가 완전히 묻어버릴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었다. 15년 전 성급한 판단과 한번 내뱉으면 다시 거둘 수 없는 말로 얼룩진 갈등의 절정에서 그가 자신의 삶에서 내쫓은 딸의 기억이었다. 서울의 한남동에 위치한 성우의 저택은 마치 성처럼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그의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또한 그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기도 했다. 비서, 하인, 요리사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로웠다. 그의 아내는 수년 전 그를 떠났고 그는 절대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은이가 비에 맞서 걸을 때 그녀의 마음은 며칠 전으로 돌아갔다. 종로구의 작은 공원에서 그녀는 최미나를 만났다. 창백하고 지친 여성으로 벤치에 앉아 기침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동안 지은이는 그 여성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깊은 슬픔이었다. 자신의 할머니에게서 보아왔던 것과 같은 종류의 슬픔이었다. 언니, 괜찮아요? 지은이가 물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항상 도와야 한다고 가르쳤다. 최미나는 그 작은 소녀를 보고 약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나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지은이는 그 여성 옆에 앉았다. 그녀는 할 일이 많았다. 할머니가 아프셔서 약을 사러 가는 길이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이 슬픈 여성 곁에 머물게 했다. 내 이름은 박지은이에요. 언니 이름은 뭐예요? 최미나라고 해.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지은이는 미나가 14살 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그는 아팠다. 심각하게 아팠다. 그는 신장질환으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했지만 미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왜 준호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지은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에게는 아버지가 없어. 적어도 그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지. 미나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지은이의 가슴은 아팠다. 미나는 많은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아버지 준호의 할아버지가 부자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너무 부자지만 그는 15년 동안 미나를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에서 쫓아냈고 그녀가 임신했을 때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 미나가 속삭였다. 의사들이 말하길 나는 곧 준호를 떠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겠니? 지은이의 어린 마음은 이 상황의 전체적인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은이는 언제나 동네에서 가장 용감한 아이였다. 그녀는 가장 높은 나무를 오르고
가장 깊은 물에서 수영하고 다른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곳으로 모험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가장 중요한 모험에 직면해 있었다. 당신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요. 지은이가 제안했다. 제가 그에게 전달할게요. 미나는 놀랐다. 어떻게? 그는 강남에 살고 있어. 그의 저택은 경비원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들은 결코 너를 들여보내주지 않을 거야. 지은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다음 날 미나는 지은이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판지 상자를 가져왔다. 안에는 몇 장의 종이, 오래된 사진, 그리고 작은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이것이 모든 증거야. 미나가 설명했다.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 그리고 준호가 그의 손자라는 증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증거. 하지만 지은아, 너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어. 이것은 위험해. 저는 두렵지 않아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 할머니도 아프세요. 저라면 할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예요. 준호도 누군가가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미나는 지은이를 꼭 안았다. 넌 대단한 소녀구나, 박지은. 너의 부모님은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5살 때 사라졌다. 할머니는 그들이 해외에서 일하러 갔다고 말씀하셨지만 지은이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할머니는 서로를 의지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할머니는 아팠고 지은이는 혼자였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한남동으로 출발했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할머니의 낡은 재킷을 입었다. 하늘은 어두웠고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약속했고 그녀는 항상 약속을 지켰다. 지은이가 최성우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왔지만 마지막 몇 블록은 걸어야 했다. 그녀는 경비실 앞에 서서 그들이 그녀를 들여보내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저는 최성우 씨를 만나러 왔어요. 그에게 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경비원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엄격했다. 꼬마, 여기서 나가. 최 회장님은 아이들을 만나지 않아.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해요. 지은이가 고집했다. 그의 딸에 관한 거예요.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지은이를 잡아 대문 밖으로 밀었다.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 최 회장님에게는 딸이 없어. 이제 사라져.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지은이는 넘어져 무릎을 긁었다. 그녀는 고통을 느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서서 상자를 단단히 붙잡았다. 처음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약속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지은이는 길 건너편에 서서 저택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녀는 반드시 찾을 것이다. 저택 안에서 최성우는 큰 창문 앞에 서서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경비원이 작은 소녀를 내쫓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에 대해 2번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15년이 지났지만 오늘은 여전히 그에게 힘든 날이었다. 오늘은 그가 딸을 내쫓은 날이었다. 그리고 매년 그는 그날을 혼자 보냈다. 홀로 후회와 함께.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일찍 일어났다. 그녀의 할머니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이제 할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다. 지은이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죽을 때웠다. 그녀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그릇에 죽을 담고 약간의 김치와 함께 할머니의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할머니, 저 나갔다 올게요. 지은이가 속삭였다. 친구 만나러 가요. 이순이, 지은이의 할머니는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밝게 빛났다. 비가 더 올 거래. 우산 가져가. 전에서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는 할머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녀가 어제 실패했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가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걱정하고 있었다. 지은이가 학교에 가지 않는 것, 그들의 집세가 밀린 것, 약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는 것. 지은이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9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어른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은이는 작은 아파트를 떠나 한남동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그녀는 상자를 배낭에 넣었다.
어제처럼 경비원에게 직접 접근하는 대신 그녀는 저택을 관찰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길 건너편 작은 카페에 앉아 최성우의 집을 지켜보았다. 몇 시간이 지났다. 지은이는 그녀가 가진 마지막 돈으로 작은 음료를 주문했다. 그녀는 천천히 마시며 기다렸다. 그녀는 인내심이 많았다. 드디어 그녀는 움직임을 보았다. 대문이 열리고 검은색 고급차가 나왔다. 뒷좌석 창문을 통해 그녀는 최성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미나가 설명한 것과 똑같았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얼굴 특징, 그리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회색 머리카락. 지은이는 서둘러 카페를 떠났다. 그녀는 차를 따라 뛰었지만 그것은 너무 빨랐다. 그녀는 곧 숨이 가빠졌고 길에서 멈춰 서야 했다. 너무 늦었다.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은이는 저택으로 돌아갔다. 이번에 그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그녀는 저택 주변을 돌아다니며 약점을 찾았다. 경비원들은 정문에 있었지만 뒤쪽에는 작은 서비스 입구가 있었다. 그녀는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하인들, 정원사들, 배달원들. 지은이는 배달원으로 가장하여 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어렸다.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생각해야 했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민에게 그녀의 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종합병원의 복도를 걸으면서 지은이는 미나가 설명한 방을 찾았다. 문을 조용히 두드린 후 그녀는 들어갔다. 병실은 작고 비좁았다. 2개의 침대가 있었다. 하나에는 미나가 누워 있었고 다른 한에는 소년이 누워 있었다. 지은이는 즉시 그가 준호임을 알았다. 그는 창백했고 그의 팔에는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밝게 빛났다. 지은아, 미나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약해 보였다. 네가 왔구나. 지은이는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다. 아직 전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준호가 호기심을 보였다. 누구세요? 그가 물었다. 지은이는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저는 박지은이에요. 당신 어머니의 친구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 조용한 소년이었다. 그는 평생을 병원에서 보냈고 낯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에 익숙했다. 미나는 지은이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을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녀가 속삭였다. 내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가 나를 내쫓았는지. 다음 1시간 동안 미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녀가 대학생이었을 때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매력적이고 부유했으며 그녀를 잘 대해주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다. 미나는 몰랐다. 그들이 만난 지 몇 달 후 미나는 임신했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을 때 그는 그녀를 떠났다. 절망적이고 두려워하면서 미나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성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 임신을 가장하고 있다고, 그녀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는 내가 항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했어. 미나가 설명했다. 그는 내가 반항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는 맞았어. 나는 항상 규칙을 따르는 것을 싫어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 그날 밤 격렬한 논쟁 끝에 성우는 미나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아이를 포기하거나 집을 떠나거나. 나는 떠났어. 미나가 간단히 말했다. 어떻게 내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어?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지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렸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학업을 마치고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몇 년 동안 그들은 괜찮았다. 그런 다음 준호가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처럼 보였다. 그런 다음 열이 났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그에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싼 치료. 미나는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2가지 일을 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몇 달 전 그녀는 자신도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암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진행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부탁하는 거야. 미나가 결론지었다. 내 아버지만이 준호를 도울 수 있어. 내 편지는 모든 것을 설명해.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와 함께 DNA, 테스트 결과, 의료 기록, 모든 것, 그리고 용서에 대한 요청. 지은이는 감정의 무게로 숨을 쉬기 어려웠다. 그녀는 상자를 꽉 쥐고 다시 약속했다. 제가 할게요. 내일 다시 시도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제가 성공할 때까지요. 미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왜 이렇게 열심히 도우려고 하니? 우리는 낯선 사람이야. 지은이는 잠시 생각했다.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친구예요. 그리고 친구는 서로를 돕는 거예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지은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지은이는 미나와 준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제 그녀는 더 단호해졌다. 그녀는 최성우에게 그 상자를 전달할 것이다. 어떻게든. 다음 며칠 동안 지은이는 최성우의 일상을 관찰했다. 그녀는 그가 매일 아침 8시에 집을 나서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운전사가 그를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는 보통 저녁 7시쯤 돌아왔다. 주말에는 그의 일정이 달랐다. 토요일 아침 그는 골프클럽으로 갔다. 일요일에는 그는 보통 집에 있었다. 지은이는 주로 그의 자동차에 집중했다. 그 검은색 세단. 지은이는 그 창문이 항상 약간 내려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성우는 흡연자였다. 그는 자동차에 들어가기 직전에 항상 담배를 끄곤 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지은이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성구가 자동차에 들어갈 때 기다릴 것이다. 그 순간에 그녀는 달려가서 상자를 창문 틈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이것은 위험했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민에게 말하지 않았다. 미나는 그녀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은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금요일 아침 지은이는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죽을 할머니를 위해 준비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깨어날 때 약을 먹을 수 있도록 그녀의 약을 옆에 놓았다. 그녀는 포옹으로 할머니를 깨웠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 가요. 지은이가 거짓말을 했다. 선생님이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대요. 이순이는 미소 지었다. 좋아, 내 똑똑한 손녀. 열심히 공부해. 지은이는 할머니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지은이는 한남동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상자가 그녀의 재킷 아래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비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했다. 저택 근처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작은 골목길에 숨어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7시 30분, 7시 45분, 드디어 8시. 대문이 열렸고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다. 지은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제였다. 그녀는 재킷에서 상자를 꺼내 단단히 쥐었다. 차가 골목을 지나갈 때 그녀는 뛰어나왔다. 경비원 중 한 명이 그녀를 보았다. 야, 너 멈춰. 하지만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향해 전력으로 달렸다. 경비원도 그녀를 향해 달렸다.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지은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다. 채 가까워지면서 그녀는 열린 창문을 볼 수 있었다. 성구가 앉아있는 뒷좌석의 창문이었다. 그는 전화 통화 중이었고 지은이를 보지 못했다. 경비원이 그녀의 재킷을 잡으려고 했지만 지은이는 몸을 비틀어 피했다. 그녀는 차에 도달했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상자를 창문으로 던졌다. 그것은 완벽하게 안으로 들어갔고 성우의 무릎에 떨어졌다. 뭐야? 그가 놀라서 외쳤다. 경비원이 지은이를 잡았다. 그는 그녀를 거칠게 땅에 밀었다. 지은이는 고통으로 신음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그녀는 해냈다. 상자가 전달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최선구에게 달려 있었다. 최성우는 자신의 무릎에 떨어진 상자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통화 중이던 전화를 재빨리 끊었다. 이게 뭐지? 그가 운전사에게 물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운전사가 백미러로 상황을 살펴보며 말했다. 어떤 아이가 그것을 던졌습니다. 경비원들이 그 아이를 잡았습니다. 성우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경비원들이 작은 소녀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다. 그는 그 소녀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며칠 전에 그의 집에 와서 내쫓긴 같은 아이였다. 차를 세워 성우가 명령했다. 차가 멈추자 성우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비닐로 여러 겹 쌓여 있어 비에 젖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걸어갔다.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물어봤나? 그가 물었다. 아니요, 회장님, 경비원 중 한 명이 대답했다. 그냥 길거리 아이입니다. 아마 돈을 구걸하려는 것 같습니다. 성우는 지은이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옷은 낡고 젖어 있었다. 그녀의 신발은 닳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결단력, 용기. 그것은 성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네가 이것을 나에게 준 이유가 뭐지? 그가 상자를 들어 올리며 물었다. 지은이는 똑바로 그를 쳐다보았다. 최미나 언니가 보냈어요.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다.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15년 동안 그 이름을 듣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회장님, 이 아이를 경찰에 넘길까요? 경비원이 물었다. 성우는 여전히 지은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나가 어디 있지? 그가 마침내 묻자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요. 지은이가 대답했다. 그녀는 아파요. 정말 많이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젖고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를 놓아주게. 성우가 마침내 경비원들에게 말했다. 경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명령에 따라 지은이를 놓아주었다. 지은이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너는 가도 좋아. 성우가 지은이에게 말했다.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못 가요. 답을 들을 때까지는요. 무슨 답? 미나 언니의 부탁에 대한 답이요? 상자 안에 있어요. 성우는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이상하게도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1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생각했다. 그의 딸로부터의 소식을. 하지만 지금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두려웠다. 차에 타게 그가 갑자기 지은이에게 말했다. 둘 다 젖고 있어. 차 안에서 이것을 열어보겠어. 지은이는 망설였다. 이것은 그녀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상자를 전달하고 민에게 돌아가려고 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에게 이 순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차에 탔다. 성우는 지은이에게 자신의 반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운전사는 앞에 앉아 기다렸다. 당신의 이름은? 성우가 물었다. 박지은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내 딸을 알지? 저는 그녀를 공원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아파 보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괜찮은지 물었고 그녀는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성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이것을 내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는 당신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어요.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15년의 분노, 아픔 그리고 뒤틀린 자부심이 그의 내면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는 상자를 보고 다시 지은이를 보았다. 미나가 왜 아픈데?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암이 있어요. 의사들은 그녀에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해요. 성우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그는 상자를 응시했다. 그의 손가락이 비닐을 찢으려고 움직였지만 곧 멈췄다. 미나는 왜 15년 동안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지? 그가 물었다. 소리가 거의 속삭임이었다. 지은이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를 내쫓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성우는 움찔했다. 작은 소녀의 직설적인 말이 그를 꿰뚫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침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성우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미나의 졸업식 사진이었다. 그녀는 가운과 학사모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팔에는 갓난아기가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다. 성우의 손이 떨렸다. 그는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내용물을 꺼냈다. 그것은 여러 장의 종이였다. 맨 위에는
그의 딸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가 있었다. 읽어보세요. 지은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성우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그의 눈이 첫 번째 줄을 훑었다. 아버지께 이 편지가 당신의 손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당신에게 이 진실을 말할 기회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저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성우는 읽기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부드러웠다. 그는 갑자기 너무 지쳐 보였다. 회장님, 사무실로 가야 합니다. 운전사가 조심스럽게 상기시켰다. 9시에 미팅이 있습니다. 성우는 몇 초 동안 생각했다. 그런 다음 그는 결정을 내렸다. 오늘 모든 미팅을 취소해. 그리고 우리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데려가. 운전사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성우는 다시 편지로 눈을 돌렸다.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계속 읽었다. 당신이 나를 내쫓은 그날,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수치스럽다고, 내가 당신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희생자였습니다. 그 남자, 김재훈, 당신의 사업 파트너의 아들, 그는 나를 속였습니다. 그는 내가 그의 첫 여자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파티에서 성우는 숨을 멈췄다. 그는 갑자기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미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울면서 그녀의 옷이 찢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취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 하느님, 그가 속삭였다. 내가 뭘 한 거지? 성우는 읽기를 계속했다. 편지는 그가 알지 못했던 진실을 밝혔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미나는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혼자였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그녀를 내쫓았다. 그녀는 학업을 계속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렸다. 그녀의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디자인을 공부했고 졸업했다. 그녀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몇 년 동안 그들은 괜찮았다. 그런 다음 준호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는 신장 질환으로 진단받았다. 그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했다. 비싼 치료. 미나는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2가지 일을 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몇 달 전 미나는 자신도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암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너무 진행되어 있었다. 내 마지막 소원은 준호가 당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편지는 계속되었다. 그는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그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없어진 후에 그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를 받아들이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당신의 피입니다, 아버지. 그는 당신의 유산입니다.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울었다. 그는 편지를 움켜쥐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 늙은 남자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동정을 느꼈다. 그녀 자신도 많은 것을 잃었다. 그녀는 슬픔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 거의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운전사가 말했다. 병원이 보이기 시작했다. 성우는 눈물을 닦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런 다음 그는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박지은.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네가 이것을 내게 가져온 것에 감사해. 지은이는 미소 지었다. 미나 언니를 도와주실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울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야. 차가 병원 앞에 멈췄다. 성우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다시 편지를 보았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줄이 읽혔다. 그리고 나는 당신도 나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성우는 편지를 접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상자 안에 다른 문서들도 가져갔다. 그런 다음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지은이는 그를 따라 나갔다. 병원 입구에서 성우는 잠시 멈췄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이 순간을 두려워했다.
그의 딸을 다시 만나는 것. 15년 동안의 침묵, 끝에 같이 가요. 지은이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그들은 병원으로 들어갔다. 미나의 병실로 가는 길은 길게 느껴졌다. 그들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성우는 다시 멈췄다. 그는 떨고 있었다. 모든 게 괜찮을 거예요. 지은이가 그에게 확신시켰다.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런 다음 그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가 안에서 대답했다. 성우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의 딸을 보았다. 병실은 작고 어두웠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 아침 햇살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다. 최성우는 문간에 서서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를 기다렸다. 천천히 그는 두 개의 침대를 볼 수 있었다. 하나에는 소년이 누워 있었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처음에는 방문객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른 침대에는 여성이 누워 있었다. 그녀는 창백했고 마르고 약해 보였다. 하지만 성우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미나, 그의 딸. 아버지? 미나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소년이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방문객들을 보았다. 지은아,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런 다음 그의 눈이 성우에게 향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세요?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목구멍이 막혔다. 이 소년, 이 14살 소년이 그의 손자였다.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일부를 볼 수 있었다. 그의 눈, 그의 턱선, 그의 미간 사이의 작은 주름. 지은이가 구조에 나섰다. 준호야, 이분은 최성우 씨야, 내 할아버지.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질문이 그의 얼굴에 쓰여 있었다.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호야, 이분이 내 할아버지야.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모두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마침내 성구가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미나의 침대로 걸어갔다. 그는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너무 작고 연약했다. 한때 활기찼던 그의 딸이 이제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미나,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이 왔네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편지를 받았어. 지은이가 그것을 전달해줬어. 미나는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정말 특별한 소녀지요? 그녀가 물었다. 성우는 동의했다. 그래, 정말 그렇구나. 지은이는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호의 침대 쪽으로 걸어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지켜보았다. 성우는 의자를 끌어와 미나의 침대 옆에 앉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가 말했다. 너를 내쫓다니, 내 이야기를 듣지 않다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미나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아버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거 중요해. 성우가 주장했다. 15년을 잃었어. 네가 없는 15년, 준호가 없는 15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되돌릴 수 있겠니? 미나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성우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 남은 시간. 편지에서 미나는 그녀가 얼마나 아픈지 설명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몇 주, 아마도 몇 달의 시간이 남았다고 말했다. 내 치료에 대해 얘기해보자. 성우가 갑자기 말했다. 난 최고의 의사들을 데려올 거야. 국내외 모두. 우리는 다른 의견을 구할 거야. 더 나은 치료법이 있을 거야. 미나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의사들은 이미 모든 것을 시도했어요, 아버지. 이미 너무 늦었어요. 아니야, 성우가 강하게 말했다. 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난 너를 다시 찾았어. 난 너를 잃지 않을 거야.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슬프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 둘 다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일부 싸움은 이길 수 없었다. 성우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너도 아프다고 들었다.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제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투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식이 필요할 거예요. 성우는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에 대해서도 처리할 거야. 내일 너를 최고의 병원으로 옮길 거야. 너는 최고의 의사들, 최고의 치료를 받을 거야.
준호는 잠시 그를 연구했다. 정말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약속할게, 성구가 말했다.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두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15년 동안의 분리 후에 그들은 갑자기 함께 있었다. 가족,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족. 준회에 대해 더 말해줘. 성구가 민에게 부탁했다. 학교에서 어때? 취미는 뭐야? 친구들은 많아? 미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성우에게 준호가 수학에서 얼마나 뛰어난지, 그가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는지, 그가 어떻게 로봇 경연 대회에서 상을 받았는지 말했다. 병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학교에서 잘하고 있었다. 그는 꿈이 있었다. 그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우는 눈물로 가득 찼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놓쳤다. 그의 손자의 첫 걸음마, 첫 단어, 첫 학교 날. 그는 절대 그것들을 되찾을 수 없었다. 나는 너희들을 돕고 싶어. 성우가 말했다. 준호의 치료, 내 치료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준호가 당신과 함께 살게 되면 좋겠어요. 제가 없어진 후에 그는 가족이 필요해요. 다저 성우는 즉시 동의했다. 물론이지. 그는 나와 함께 살 거야. 내 집은 그의 집이야. 그가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나가 계속했다. 그의 친구들을 볼 수 있도록요. 그리고 당신이 그를 사랑해 주세요. 그냥 그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할게. 성우가 약속했다. 네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할 거야. 미나는 만족해 보였다. 그녀는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통증과 걱정이 없는 미소였다. 지은이와 준호는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었다. 준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것은 그에게 많은 변화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혼자였다. 그와 그의 어머니. 이제 갑자기 그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부유하고 강력한 할아버지. 그럼 제가 당신과 함께 살게 되나요? 준호가 갑자기 성우에게 물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거야. 네가 준비됐을 때.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당신의 집은 커요? 성우는 웃었다. 정말로 웃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래, 꽤 커. 네가 원하는 방을 고를 수 있어. 컴퓨터가 있나요? 준호가 물었다. 저는 프로그래밍을 좋아해요. 하지만 제 노트북은 정말 오래됐어요. 우리는 내게 새 것을 살 거야. 성우가 약속했다.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준호는 만족해 보였다. 그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지은이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행복했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상자를 전달했다. 그리고 이제 미나와 준호는 도움을 받고 있었다. 네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어. 미나가 지은이에게 말했다.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은이는 미소 지었다. 전 그냥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할머니는 현명한 여성이구나. 성구가 말했다.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지은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들은 제가 5살 때 떠났어요. 할머니가 그들이 해외에서 일하러 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성우는 놀랐다. 그럼 너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니?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할머니도 아프세요. 그녀는 많이 기침하세요. 그리고 가끔 숨쉬기 어려워하세요. 성우와 미나는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이 작은 소녀, 이 용감한 소녀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니. 할머니를 도와줄 사람이 있니? 성우가 물었다.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저와 할머니예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돌볼 수 있어요. 저는 요리할 수 있고 청소할 수 있고 약국에 갈 수 있어요. 성우의 마음이 아팠다. 9살 소녀가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니. 9살 소녀가 약국에 가고 있다니. 네, 할머니도 좋은 의사들이 필요하겠구나. 성우가 말했다. 내가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 지은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할머니를 도와주실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너는 미나와 준호를 도왔어. 이제 내가 너와 네 할머니를 도울 차례야. 지은이는 흥분했다. 그녀는 준호의 침대에서 뛰어내려 성우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그를 꽉 안았다. 고마워요, 최씨. 성우는 놀랐지만
그는 포옹을 돌려주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받은 첫 번째 포옹이었다. 그것은 좋은 느낌이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도울 수 있어, 그가 말했다. 그것이 가족이 하는 일이야. 미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 단어에 주목했다. 가족.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가족은 더 커질 수도 있었다. 지은이와 그녀의 할머니를 포함할 만큼 충분히 큰. 그럼 지은이의 할머니를 만나러 가볼까? 선구가 제안했다. 그녀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말해보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다. 할머니는 기뻐하실 거예요. 성우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곧 돌아올게. 그가 약속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논의할 거야. 치료, 미래, 모든 것.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성우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사랑에 따라. 그가 속삭였다.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성우는 곧 지은이와 함께 병원을 나섰다. 그들은 지은이의 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치유,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여정. 성우와 지은이는 택시를 타고 종로구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지은이는 그녀의 집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은 작은 지하 아파트였다. 오래되고 습하고 때때로 겨울에는 너무 추웠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와 할머니의 집이었다. 할머니는 제가 학교에 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성우는 이해했다. 괜찮아. 우리는 할머니께 설명할 거야. 할머니는 네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다. 할머니가 아프세요.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 성구가 안심시켰다. 우리는 천천히 할 거야.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소개하고 그런 다음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설명할게. 택시가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다. 건물들이 서로 너무 가까워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길게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몇몇 노숙자들이 판지 상자 위에 앉아 있었다. 성우는 이런 종류의 빈곤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그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깨끗하고 정돈되고 부유했다. 저기에요. 지은이가 낡은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택시가 멈추자 성우는 운전석에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지은이를 따라 좁은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어둡고 축축했다. 물이 벽에서 새으며 나오고 있었다. 지은이는 작은 문 앞에 멈췄다. 이게 우리 집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약간 부끄러워하며.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집이구나. 그가 말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지은이는 열쇠로 문을 열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녀가 불렀다. 아파트는 정말 작았다. 하나의 방, 작은 부엌, 그리고 작은 화장실이 전부였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노인이 누워 있었다. 지은아, 이순희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학교가 벌써 끝났니? 지은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할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순희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기침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심한 기침이었다. 깊고 거친. 그녀가 기침을 할 때 그녀의 전신이 떨렸다. 성우는 문간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이 아팠다. 이 노인은 분명히 매우 아팠다. 그리고 이 작은 소녀가 그녀를 돌보고 있었다. 할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지은이가 말했다. 할머니의 기침이 진정되자. 이순희는 고개를 들어 성우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혼란스러웠다. 누구시죠?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침으로 약했다. 성우는 앞으로 나섰다. 그는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이 여사님. 제 이름은 최성우입니다. 오늘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이순희는 의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은이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요? 성우는 미소 지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은이는 매우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 가족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성우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미나와 준회에 대해 지은이가 어떻게 상자를 그에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15년 만에 가족을 재회시켰는지 그는 이순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순희의 표정이 바뀌었다.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놀라움에서 자부심으로. 우리 지은이가 그런 일을 했다니.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있었다. 항상 용감했지만 그녀는 매우 특별한 아이입니다. 성우가 동의했다. 그리고 그녀가 제 가족을 도왔기 때문에 저는 당신과 지은이를 돕고 싶습니다. 이순희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저희를 도우신다고요? 어떻게요? 성우는 설명했다. 그는 이순희를 좋은 병원으로 데려가고 싶었다. 그녀에게 최고의 의사들을 제공하고 싶었다. 그는 그들에게 더 나은 집을 찾아주고 싶었다. 그는 지은이가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저는 부자입니다, 이 여사님, 성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제 돈을 좋은 일에 쓰고 싶습니다. 지은이가 제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친절함을 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이순희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질문이 있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 지은이가 확신시켰다. 그는 미나 언니와 준호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는 우리도 도울 수 있어요. 이순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자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약간의 자존심을 보이며.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봐왔습니다. 성우는 미소 지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이 여사님. 이것은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지은이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제 딸과 손자를 잃은 채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순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다시 기침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심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다. 기침이 멈췄을 때 성우는 손수건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결정을 내리게 했다. 여사님, 제가 지금 당신을 병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성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급했다. 바로 지금 택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순희는 항의하려고 했지만 또 다른 기침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할머니 제발요, 지은이가 간청했다. 최 씨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병원에 가요. 저는 할머니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은이를 혼자 남겨두는 것을 두려워했다. 좋아.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병원에 가자.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즉시 행동했다. 그는 이순희가 입을 따뜻한 옷을 준비하도록 지은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 다음 그는 운전석에 전화를 걸어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가자고 말했다. 10분 후 그들은 택시에 타고 있었다. 이순희는 매우 약했고 성우와 지은이가 그녀를 부축해야 했다. 그녀는 택시 안에서 지은이에게 기대어 앉았다.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 지은이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최 씨가 도와주실 거예요. 이순희는 미소 지었다. 넌 항상 좋은 사람들을 찾아내는구나, 지은아. 내 어머니처럼. 택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성우는 즉시 행동했다. 그는 응급실로 직행했다. 그의 이름과 영향력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의사들이 달려왔다. 이순희는 곧 침대에 누워 검사를 받고 있었다. 지은이는 성우 옆에 서서 불안하게 기다렸다. 할머니가 괜찮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두려웠다. 성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다, 지은아.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야. 할머니는 이제 좋은 의사들의 보살핌을 받고 계셔. 1시간 후 의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최 회장님, 그가 말했다. 이 여사님의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녀는 결핵에 진행된 단계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였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녀는 지금 산소를 공급받고 있고 우리는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성우가 말했다. 전문가를 데려와야 하나요? 특별한 약이 필요한가요? 그냥 말해보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회장님. 의사가 떠난 후 지은이는 성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커져 있었다. 할머니가 떠나실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성우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거짓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할머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용감하게 눈물을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성우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지은아, 울어도 돼. 때로는 울어야 할 때가 있어. 지은이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모든 감정,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터져 나왔다. 성우는 그저 그녀를 안고 있었다. 그의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몇 분 후 지은이는 진정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그녀가 말했다. 사과할 필요 없어. 성우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넌 매우 용감했어. 하지만 모두가 때로는 울어. 지은이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미나 언니와 준호는 어떻게 지내요? 그녀가 물었다. 주제를 바꾸려고 시도하며. 성우는 그것을 알아차렸고 따라갔다. 그들은 괜찮아. 내가 그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고 전화했어. 미나는 네 할머니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그녀는 우리가 그녀에게 소식을 전해주길 원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그렇구나. 성우가 동의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병원의 소리, 발소리, 기계의 삐소리, 멀리서 들리는 대화가 배경을 이루었다. 최 씨, 지은이가 마침내 말했다. 할머니가 좋아지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성우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넌 나와 함께 살 거야, 지은아. 준호와 함께. 우리는 가족이 될 거야. 지은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전 당신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네가 이제 내 삶의 일부야. 넌 내게 딸과 손자를 돌려주었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는지. 이건 최소한의 일이야. 지은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작지만 진정한 미소였다. 감사합니다, 최 씨. 성우라고 불러도 돼. 그가 말했다. 또는 원한다면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지은이는 그 생각을 잠시 고려했다. 할아버지, 그녀가 시험 삼아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할머니만 있었어요. 그럼 이제 넌 할아버지가 있어. 성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은이는 다시 그를 안았다. 이번에는 감사와 안도감의 포옹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앉아있는 동안 의사가 다시 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지만 약간의 희망이 있었다. 최 회장님, 그가 말했다. 우리는 이 여사님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그녀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깨어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과 소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성우와 지은이는 즉시 일어났다. 그들은 의사를 따라 이순희가 있는 방으로 갔다. 이순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튜브와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백하고 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열려 있었다. 지은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 지은이가 외쳤다. 그녀에게 달려갔다. 이순희는 손을 들어 지은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내 용감한 소녀. 그녀가 속삭였다. 성우는 침대 발치에 서 있었다. 이 다정한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이순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써진 고통, 그녀의 호흡의 어려움, 그녀의 피부의 회색빛. 최 씨, 이순희가 그를 부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성우는 침대 옆으로 걸어갔다. 여기 있습니다, 이 여사님. 지은이를 돌봐주세요. 그녀가 부탁했다. 그녀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지은이는 이제 제 가족입니다. 저는 그녀를 제 딸처럼 돌볼 것입니다. 이순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할머니, 계속 싸워요. 그녀가 간청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순희는 미소 지었다. 난 언제나 싸울 거야, 지은아. 너를 위해서. 항상. 다음 며칠은 병원 사이를 오가는 나날이었다. 성우는 두 병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한쪽에는 미나와 준호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이순희와 지은이가 있었다. 그는 지칠 줄 모르고 움직였다. 그는 의사들과 상담했고 특별한 치료를 준비했으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미나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심각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몇 달의 시간이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암 전문가들을 세계 각지에서 불러왔다. 그는 새로운 실험적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준호의 경우 소식은 더 좋았다. 그는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후보자였다. 성우는 이미 최고의 이식센터와 접촉했고 준호를 대기자 명단의 맨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성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의 손자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었다. 이순희의 상태는 불안정했다. 그녀는 좋은 날도 있었고 나쁜 날도 있었다. 의사들은 그녀의 결핵이 너무 진행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지만 완전히 치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현대 의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 지은이는 이 모든 것을 용감하게 견뎌냈다. 그녀는 병원 복도를 오가며 모든 사람을 방문하고 모든 사람을 격려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학교 숙제를 도와주었고 민에게는 책을 읽어주었으며 할머니에게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작은 빛이었다. 어둠 속의 희망이었다. 성우는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어린 소녀가 그런 강인함과 친절함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일주일 후 성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미나와 준호를 그의 저택으로 데려오고 싶었다. 그들은 여전히 의료 관리가 필요했지만 그는 자신의 집에 개인 간호사와 필요한 모든 의료 장비를 갖출 수 있었다. 그는 그들이 병원 환경에서 벗어나 더 편안한 곳에 있기를 원했다. 이순희의 경우는 다르다. 그녀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성우는 지은이가 그와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작은 지하 아파트에 혼자 있으면 안 됐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 생각을 미나와 준호에게 제안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말했다. 그들의 병실에 앉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리고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해. 미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건강해 보였다. 약간이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많은 빛이 있었고 그녀의 피부에는 더 많은 색이 있었다. 저는 동의해요, 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저는 지은이를 좋아해요. 그녀는 놀라운 아이예요. 준호도 동의했다. 그와 지은이는 이미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비슷한 나이였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 준호는 지은이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결정이 내려졌다. 성우는 필요한 모든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의 저택의 한층 전체를 개조했다. 그는 미나와 준호를 위한 특별한 방을 만들었고 지은이를 위한 방도 만들었다. 그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을 고용했다. 그는 필요한 모든 의료 장비를 구입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는 이순희에게 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여사님, 그가 말했다. 그녀의 병상 옆에 앉아서 저는 지은이를 제 집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준호와 미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좋은 학교에 다닐 것이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그녀는 매일 당신을 방문할 것입니다. 이순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선명함이 있었다. 당신은 그녀를 입양하고 싶은 건가요? 그녀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성우는 놀랐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치에 맞았다. 네, 그가 대답했다.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리고 지은이가 원한다면, 저는 그녀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이순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물었다. 성우는 머뭇거렸다. 그는 지은이의 부모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가 5살 때 떠났다고 지은이가 말했다.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었다. 지은이는 그들이 해외에서 일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성우가 말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이순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다. 그들은 떠났어요, 네. 하지만 일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떠났어요. 그들은 지은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성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그녀를 버렸다고요? 이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들과 그의 아내는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술과 마약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지은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입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깨끗해지거나 지은이를 저에게 주거나. 그들은 지은이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성우는 분노를 느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이 그런 귀중한 선물을 포기할 수 있는가? 지은이는 알고 있나요? 그가 물었다. 아이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부모님이 돈을 벌기 위해 떠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요. 성우는 이해했다. 이순이는 지은이를 보호하려고 했다. 그녀는 지은이의 마음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나요? 성우가 물었다. 하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없을 거예요. 그들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그들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성우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지은이는 고아였다. 그녀에게는 할머니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할머니도 매우 아팠다. 그렇다면 성우가 천천히 말했다. 법적으로 지은이의 보호자는 당신뿐입니까? 이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법적 보호자예요. 하지만 저는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최 씨. 저는 그것을 알아요. 성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이 여사님.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하순희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현실주의자예요, 최 씨. 저는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그리고 저는 지은이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우가 말했다. 지은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한 제 제안을 고려해 주세요. 제가 그녀를 돌볼 것입니다. 제가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그녀는 행복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이순희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만약 지은이가 원한다면 저는 당신이 그녀를 입양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성우가 대답했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마세요. 이순희가 부탁했다. 적어도 지금은요. 그녀가 더 나이가 들 때까지요. 그녀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요. 저는 그녀가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성우는 이해했다. 약속합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는요. 이순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최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우는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지은이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다. 지은이는 핫초코를 마시고 있었고 성우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지은아, 그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나는 너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어. 지은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뭐예요, 할아버지? 성우는 그녀가 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여전히 적응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상했지만 좋은 방식으로 이상했다. 너는 내가 너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지은이는 놀랐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입양이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법적으로 너를 내 가족으로 만드는 거야. 너는 나의 손녀가 될 거야, 법적으로. 그리고 준호의 사촌이 될 거고, 그리고 미나의 조카가 될 거야. 지은이는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제 부모님은요? 그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성우는 이순희와의 약속을 기억했다.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면 처리할 거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는 가족이 필요해. 그리고 나도 가족이 필요해.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될 거야. 지은이는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다.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어. 성우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사실 그녀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셔. 그녀는 네가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원하셔. 지은이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어린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저는 미나 언니와 준호를 좋아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성우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것은 큰 결정이야. 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생각해봐.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그냥 물어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볼게요. 그녀가 약속했다. 성우는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에게 압력을 가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속도로 결정을 내리기를 원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준호의 병실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다. 성우는 준호에게 최신 게임 콘솔을 사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나를 입양하고 싶대. 지은이가 갑자기 말했다. 레이싱 게임의 한 라운드가 끝났을 때 준호는 놀라지 않은 것 같았다. 알아? 그가 말했다. 그가 나에게 말했어. 지은이는 놀랐다. 그래? 언제? 어제. 준호가 대답했다. 그는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물어봤어. 나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어. 지은이는 호기심을 느꼈다. 왜?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니까. 그리고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다면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어. 마치 형제자매처럼. 그게 좋지 않을까? 지은이는 그 생각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항상 형제자매를 원했다.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자. 준호가 말했다. 마치 그것이 가장 단순한 일인 것처럼. 우리는 가족이 될 거야. 지은이는 미소 지었다. 준호는 그것을 매우 간단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그것은 간단했다. 어쩌면 그녀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성우에게 갔다. 그는 미나의 병실에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불렀다. 문에서. 성우와 미나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미소 지었다. 들어오렴 지은아, 미나가 말했다. 지은이는 병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 다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결정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성우는 기대에 차 있었다. 그래? 그가 물었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할아버지가 저를 입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성우의 얼굴에 큰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일어서서 지은이를 안아주었다. 정말 기쁘구나, 지은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너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내 가족이었어. 이제 그것을 공식적으로 만들 시간이야. 미나도 미소 지었다. 환영해, 지은아, 그녀가 말했다. 이제 너는 내 조카야. 지은이는 행복을 느꼈다. 따뜻함과 소속감.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성우는 웃었다. 이제 우리는 서류 작업을 시작해. 그것은 약간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새 집을 준비할 거야. 네 방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 하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 지은이의 눈이 커졌다. 제 방이요? 저만의 방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크고 밝은 방이야. 창문이 정원을 향하고 있어. 네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지은이는 너무 행복해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저 성우를 꽉 안을 수 있을 뿐이었다. 미나는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변했다. 그는 더 부드러워졌고 더 친절해졌고 더 개방적이 되었다. 지은이가 그에게 그것을 가져왔다. 이 작은 소녀가 그들 모두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날 저녁, 성우는 그의 변호사와 만났다. 그는 입양 절차를 시작하고 싶었다. 그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진행되기를 원했다. 이것은 간단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최 회장님. 변호사가 말했다. 이 여사님이 이미 동의하셨고 소녀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글쎄 그들이 없다면 이 여사님이 유일한 법적 보호자입니다. 그녀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몇 주,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리고 물론 가정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집을 방문하여 소녀에게 적합한 환경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성우는 만족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가족이 다시 모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은 더 커지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났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나무잎이 붉고 금색으로 변하고 공기가 시원해졌다. 한남동의 최성우의 저택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한때 차갑고 공허했던 집이 이제는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준호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기적적으로 그는 적합한 신장 기증자를 찾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증자가 바로 성우였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처음에 확신하지 못했다. 성우의 나이 때문에 그들은 그가 기증자로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는 완벽한 일치였다. 성우는 한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수술을 승인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그가 말했다. 내가 15년 동안 놓친 것을 보상할 기회야.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준호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이제 그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는 과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했고 수학 경연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그는 항상 미소 짓고 있었다. 미나의 경우 상황은 처음에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다. 의사들은 그녀의 암이 너무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6개월의 시간이 남았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세계 최고의 종양 전문의들을 불러왔다. 그는 모든 가능한 치료법을 탐색했다. 마침내 한 미국 의사가 실험적인 치료법을 제안했다. 그것은 위험했고 성공 보장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가진 유일한 희망이었다. 시도해볼게요. 미나가 말했다, 두려움 없이. 제가 잃을 것은 없어요. 그리고 얻을 것은 많아요. 치료는 가혹했다. 미나는 많은 부작용으로 고통받았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잃었고 체중이 감소했으며 너무 약해서 침대에서 나올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이제는 조카인 지은이가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종양이 축소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놀랐다. 그들은 이것이 일시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미나의 상태는 계속 개선되었다. 6개월 후 의사들은 그녀가 관해 상태에 있다고 선언했다. 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성장하거나 퍼지지 않았다. 미나는 살 수 있었다.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을 얻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눈물을 흘리며 저는 준호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가 대학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가 꿈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순희의 경우 여정은 더 어려웠다. 결핵은 그녀의 폐를 심하게 손상시켰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병원에 있었다. 때로는 위태로운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강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싸웠다. 지은이를 위해. 저는 할머니가 제가 행복한 것을 보기 전에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다. 천천히 그녀는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코 완전히 건강해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안정화되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병원을 떠나 성우의 저택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강해졌다고 판단했다. 저는 내 방이 있을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론이죠, 이 여사님, 성우가 대답했다. 아름다운 방이 있습니다. 정원이 보이는 발코니가 있어요. 그리고 지은이의 방 바로 옆이에요. 이순희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평생 동안 고생했다. 그녀는 한 번도 쉬운 삶을 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마지막 날들에 그녀는 마침내 평화와 안락함을 알게 되었다. 지은이에게 변화는 거의 마법 같았다. 그녀는 습기찬 지하 아파트에서 아름다운 저택으로 옮겼다. 그녀는 최고의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이었다. 입양 절차는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되었다. 성우의 영향력과 자원 덕분에 서류 작업은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한 달 후 지은이는 공식적으로 최지은이 되었다. 이제 저는 최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자랑스럽게 그녀의 새 신분증을 들고. 저는 진짜 이름이 있어요. 성우는 미소 지었다. 넌 항상 특별했어, 지은아. 그가 말했다. 이름이 그것을 바꾸지는 않아. 하지만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어 기쁘구나. 가족으로서 그들은 많은 도전을 함께 극복했다. 미나의 계속되는 치료, 이순희의 느린 회복, 준호와 지은이가 새 학교에 적응하는 것. 하지만 그들은 함께 그것을 해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했다. 성우는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한때 차갑고 거리감 있던 사업가가 이제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가장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일을 우선시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가족을 우선시했다.
그는 준호와 지은이의 학교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미나와 긴 대화를 나눴다. 15년 동안에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순희와 친구가 되었다. 그녀의 지혜와 강인함을 존경했다. 당신은 변했어요, 아버지. 미나가 어느 날 저녁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성우는 미소 지었다. 나는 변해야 했어. 그가 인정했다. 내 교만과 완고함이 내게서 너와 준호를 빼앗았어. 나는 같은 실수를 2번 하고 싶지 않아. 미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해요. 그녀가 말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많이 배웠어. 그가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가족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돈, 권력, 명성,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 없이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준호와 지은이가 정원을 가로질러 뛰어왔다. 그들은 학교에서 돌아온 참이었다. 할아버지, 어머니, 준호가 외쳤다. 흥분해서. 제가 과학 경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술 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지은이가 덧붙였다. 똑같이 자랑스럽게. 성우와 미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하해 주었다. 그것은 완벽한 가족의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성우는 그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며 그는 어떻게 그의 삶이 불과 몇 달 만에 그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한 작은 상자, 한 용감한 소녀,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갑자기 문이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지은이었다. 그녀의 파자마를 입고 그녀의 곰인형을 안고. 할아버지? 그녀가 불렀다. 들어가도 돼요? 성우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지은아. 들어오렴. 지은이는 방으로 들어와 그의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제가 질문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무엇이든 물어보렴. 성구가 대답했다. 왜 할아버지는 미나 언니의 편지를 읽었을 때 그렇게 빨리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그녀와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편지를 읽자마자 할아버지는 그녀를 만나러 달려가셨어요. 왜요? 성우는 깊게 생각했다. 그것은 좋은 질문이었다. 사람들이 실수를 할 때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들은 종종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해.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어해. 심지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을 때조차. 그것이 바로 내가 했던 일이야. 나는 미나가 나를 실망시켰다고 믿고 싶었어.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그녀를 내쫓은 것을 정당화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편지를 읽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어. 나는 진실을 직면해야 했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하며. 그래서 할아버지는 미나 언니를 용서하신 거예요? 성우는 웃었다. 부드럽게. 아니 지은아, 미나는 용서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 그녀는 희생자였어. 내가 용서를 구해야 했던 사람은 나였어. 그리고 고맙게도 그녀는 나를 용서해 주었어. 지은이는 이것에 대해 생각했다. 용서는 중요해요, 그렇죠? 그녀가 물었다. 매우 중요해. 성우가 동의했다. 용서 없이는 우리는 과거에 갇혀 있게 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 지은이는 미소 지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좋아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성우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나도 그래, 지은아. 나도 그래. 그들은 함께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미래는 이 별들처럼 밝았다. 그들은 많은 도전을 극복했다. 그들은 상처를 치유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작은 상자 때문이었다. 용감한 소녀에 의해 전달된 상자. 그 상자 안에는 단순한 종이나 사진이 아니라 더 강력한 것이 있었다. 용서와 화해의 기회. 그리고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았다. 사랑이 증오를 이겼다. 진실이 거짓을 이겼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혈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과 사랑에 의해. 할아버지, 지은이가 속삭였다. 잠에 빠져들며 저는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너를 사랑해, 지은아. 그가 대답했다.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상자 안에 있던 것이었다. 사랑이라는 기적.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은이와 최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을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인생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